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챔피언 김두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는 네. 것도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도 심하고 하루 시장 내에서도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막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저요? 그냥 말 그대로 버텨야죠. 버티기. 버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클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시장의 분위기가 전날에 안 좋았다가도 미국장, 유럽장의 분위기를 또 보고 뭐 경기 보양책 나오니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오늘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 대응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규 매수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은 정말 이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모든 거는 금융위기가 와서 그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물경제 말 그대로 코로나 질병이 와서 우리가 밖으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왔는 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형주가 지금 빠지는 이유가 결국 말 그대로 공장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악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외적인 악재인 질병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정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작정 먼저 선침해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사도 대형주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금 떨어지는데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자본시장은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돈과 그리고 우리의 심리, 마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이 거래가 되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 싶은 마음과 팔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내 계좌 안에 종목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종목을 신규로 다른 종목, 이 바닥에서 새롭게 사는 종목이 올라가면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규 매수 접근했을 때 종목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뭐 신용을 쓰신 분들도 무작정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자금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새롭게 투입한 자금에 또 매수를 했을 때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올라오는 반등을 줄 때 종목을 좀 추려내면서 오히려 현금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많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섣부르게 추가 매수나 이런 대응을 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분석이 아직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추려내서 반등 나올 때 뺄 종목은 빼서 말 그대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해 갈 수 있는,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리고 시장의 지수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심리, 두려움, 공포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자꾸 바라봤을 때 오히려 그 심리의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이 나야 시장이 상승이 나오니까요. 그쪽에 시선을 더 두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두호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말씀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잖아. 뭐 해외에서 이슈도 있고, 뭐 경제적인 펀더멘털도 있고, 기업에 대한 뭐 실적 분석 이런 것도 뭐 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요즘은 특히 심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 뭐 기업의 뭐 PBR, PR 뭐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의 멘탈을 잘 잡고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투자를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 오늘은 김두호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데 전화 2대 밑에 나가고 있죠. 02372-0169, 377-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처음으로 상담해 드릴까요? 현대 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예. 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20만 3,500원. 20만 3,500원에 한 25% 정도 됩니다. 25%. 네. 자, 요거 이번 달에 아마 사셨나요? 사셨나요? 3월 초에 네, 샀어요. 3월 초에. 그죠? 예. 사자마자 좀 가격이 많이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좀 주가가 이렇게 좀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무슨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전혀 반등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면 원상회복이나 될려는가 알고 싶어서요. 그렇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보고 계시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도 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현대모비스 이게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함께 빠지니까 이러는 건지 매수가까지 다시 좀 올 수 있을지 김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첫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계속 좀 빠지니까 뭐 네.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 대형주가 제가 봤을 때 더 네, 더 빠져요. 그 폭은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생각한다라면은 좀 더 깊이 내려가고 자본이 좀 희석되고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역시 제조 쪽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걱정되시죠?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네, 시장이 좀 한번 올라오는데 올라온 느낌도 안 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전혀 안 올라와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쪽이기도 하고 뭐 자연주행 관련해서도 있고 앞으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IT화 되잖아요. 전자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IT 쪽으로 바뀌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뭐 이게 현대모비스만 빠진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역시 같은 흐름으로 빠졌어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보다는 기아차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파실 생각 없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계속.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금융위 같으면은 아예 그냥 저 밑에라고 생각을 해버리겠는데 금융위 같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다니지 못하고 차를 팔고 싶어도 살려는 사람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그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는 결국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고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조금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저기 꼭대기에 사신 것도 아니고 떨어진 상황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조금 떨어졌을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평단가만 좀 낮추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더 흘러내렸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적정 가격이 한 13만 원대까지 이 흐름에서는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뭐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어느 가격에 사면 좋을까라는 시설 봤을 때 13만 원대거든요. 예, 과거 2009년 때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올라가기 시작했던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저는 비중 오히려 좀 조금만 늘려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보셔가지고 평단가는 한 17만 원대 정도만 낮춰놓으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1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더 사도 되는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닌 이상 끌고 가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들고 가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24만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네, 그 24만원까지는 들고 계셔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떨어지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첫 번째 종목을 상담해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뭐 대형주인데 워낙 뭐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손절해버린다거나 떠난다거나 하는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워낙 요즘 시장이 어렵지만 김도 전문가 처음에 말씀해주신 버티자라는 그런 의견,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잘 좀 새겨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총련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저기, 안트로젠. 안트로젠,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76,000원의 비중은 20%인데요. 네네. 원래 이거 한 126,000원에 한 2년 넘었어요. 그때 사서 네.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놨거든요. 네. 자, 그 전에 뭐 2018년에 그럼 처음 사셨나 보네요. 네. 그죠? 네네네. 그때 샀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네. 76,000원이고 네. 비중이 20% 정도인데 네. 아이고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급등이 막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럼 이런 분위기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을 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거 최근에 정말. 그래도 막 주가가 튀긴 하는데. 네, 정말 쉽지 않은, 네. 튀어도 올라온 게 같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뭐, 저기 꼭대기에서, 꼭대기 정도, 완전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기대감은 그때 따지면은 뭐, 바이오가 워낙 좋았잖아요. 뭐, 줄기세포고 뭐고 다 좋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그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잊어야 돼요. 바이오가 네. 그런 호황기가 올 거라는 생각은 와야 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힘든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이때 바이오도 이제 실적이 말 그대로 결과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안트로젠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았던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아요. 점점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워낙 큰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안 좋았고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벌고 네, 있는 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탈출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뭐 합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한번 크게 상한가를 어제 오기는 했지만 네. 뭐 올라오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최근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하지만 지금 가격 매수가 워낙 높기도 하고 네. 저랑 팔지는 않아요. 제가 들고 있다고 팔지는 않겠지만 올라올 때 대응은 조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비중이 금액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클 수 있다라고 판단도 되는데 금액이 좀, 네, 많아요. 근데 올라올 때 금액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내가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거를 줄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43,000원짜리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43,000원짜리 올 것 같은데 그때 오면은 네.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위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를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한 번은 올 거예요. 네. 이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반응할 게 제 생각에는 바이오 쪽일 것 같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그럼 같이 흐름 타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 한 45,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다는 아니고 비중 일단 줄여놓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놓고 왜냐하면 네네. 너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5만 원대 중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네. 줄여놓고 전화를 꼭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잘 버티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트로젠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43,000원 정도 왔을 때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자. 매수가까지 뭐 단번에 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해결책 받아보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어떤 종목 나- 상담해 한국 드릴까요? 화장품 12,000원에 사가지고 네. 30% 가지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던져야 되나. 12,000원에 사셨어요? 네네. 이거 그럼 이번 달에 사신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셔가지고 샀나 보네,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조금 떨어졌는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매수가 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이랑. 네. 네. 자,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인데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뭐 중국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국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앞에 올랐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빠졌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안 되고, 뭐, 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많이 빠지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신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은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네.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만, 네.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대응을 해주세요. 비중도, 한 번에 그냥 이제 좀 빠졌다고 샀는데 화장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중국하고 우리가 차단은 안 됐지만 왔다 갔다 하게 서로 부담스러우니까네 안 오잖아요, 그죠? 관광도 네네. 안 오고 우리도 안 가고 뭐 인터넷으로 뭐 산다라고 해도 제한적이고 그죠?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 한국 네네. 화장품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네, 근데 그래요? 그 중국하고의 관계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석이. 우리나라 네네. 온다 했다, 정상회담 한다,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초반에, 우리 2020년 초반 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화장품들이. 근데 지금 네. 그게 이제 빠졌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힘들고 이슈가 되기엔 지금 코로나가 이슈가 너무 커요. 그걸 이겨낼 이슈가 되기엔 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계세요. 네네. 들고 계시고 다 빠졌어요,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올 때 파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반등은 네네. 13,500원. 네. 13,500원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오래 들고 가지 말고 그 가격에 꼭 매도하세요.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들으셨죠? 일단은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인 것은 확실하니까 잘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저희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상황 저희 상담해드리는 동안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어제 하루 동안 늘어났는지 또 속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하루 동안 93명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100명은 넘지 않았는데 뭐 조금 약간 늘어난 수치이고요. 총 확진자 우리나라는 이제 8,413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일단은 100명 이하로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하루 또 완치된 환자들이 139명이고 환자가 49명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의 그 숫자보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완치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일단은 소강 상태이다.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중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건강 방송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아야 이런 상황이 좀 진정되는 상황이 나와야 주식시장도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좀 강조를 드리고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LG 디스플레이 14,200원에 30% 들어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14,200원에 30%요? 네네. 자, 요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네네.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이때 좀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은, 김도호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내려왔네요. 10,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안 돼요. 단호하시네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시장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대형주들은 코로나 끝나고 봐야 된다고.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 네. LG 디스플레이는 신저가로 가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회사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네네. LCD 때문에 중국에서 가격 경쟁 붙으니까 근데 OLED도 가격 경쟁이 또 일어나 있고 새로운 게 또 생기지 않는 이상은 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고 예사가 뭐 진짜 저기 막장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맞잖아요, 그죠? 올라올 수는 있어요. 매수가도 다행히도 좀 낮은 가격이라 네. 낮은 가격이라 충분히 대응은 하실 수 있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네네. 저는 지금은 대형주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네. 사는 저는 어제 이틀 전 우리가 뭐 한번 크게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전 날부터는 1차 매수 관점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관점으로 대형주를 보고 저 밑에 또 떨어지면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네. 이전에 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전에 사니까 그 중간에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크게 빠지면 그때 사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가능성이 있어요. 안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참고 기다리고 그냥 네.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반등 좀 나와줄 때 그때 천천히 지금 조금씩만 담고 회복될 때 올라올 때 오히려 목표가도 높지 않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네. 제가 봤을 때 저항대가 위에 15,500원짜리 정도 이런 자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거 짧게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위쪽으로 크게 끌고 가더라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짧게밖에 못 보고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끌고 가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우리 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방향성을 좀 전환한 다음에 횡보를 좀 보여준다든지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지나도 내가 봤을 때 12,500원 아래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급할 거 없죠. 그죠?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맞죠? 네네. 그러니까 혹여나 모르는 한 번 더 빠질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에 네. 더 빠지는 경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폭에서 아래 더 빠지면 한 12%, 13% 정도 더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무너질 경우에. 네. 이해되시죠? 그때 떨어지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사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버티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